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쉬운 경제 한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2019년 7월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산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급소 위기가 드러났다. 기술 종속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많이 팔아도 그 기초가 되는 소재를 남의 손에 맡겨두면 국가 경제 전체가 순식간에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위기가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장담했던 분야. 바로 현대판 기적의 소재라 불리는 탄소 섬유, 카본 파이버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기업이 일명 TI-1000급이라 불리는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세 번째로 그 독점의 벽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낚싯대나 골프채를 만드는 소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검은 실 한 가닥은 섭씨 3,000도의 화염을 견디며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의 동체가 되고 수소 경제의 핵심인 연료 탱크가 되며 나아가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미사일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 군주, 일본의 도레이 토라이, 사가 지금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 기술이 왜 그토록 개발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성공이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진짜 돈과 기술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까짓 검은 실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초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공정을 일컬어 악마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단순하지만 실제 구현은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프리커서, 피리커서라 불리는 원료 섬유를 1000대에서 3000대 이르는 극한의 고열에서 태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탄소 함유량을 99%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섬유 수만 가닥을 균일하게 당기면서 열을 가해야 하는데 만약 0.1도의 온도 차이나 미세한 장력, 텐션에 오차만 발생해도 실은 끊어지거나 전량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의 도레이 토라이사는 지난 50년 동안 이 공정 데이터를 철저히 블랙박스화했습니다. 마치 코카콜라 제조법처럼 그 어떤 국가에도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고 핵심 장비의 반출조차 금지했습니다. 후발주자가 진입하려면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태우며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탄소 섬유 굴기를 외쳤지만 여전히 범용 등급인 TE300이나 TE70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으로 장비는 살 수 있어도 50년간 축적된 공정의 레시피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기업인 효성첨단 소재를 비롯한 우리 엔지니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부에서조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영진은 소재 독립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꿈의 소재라 불리는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 이상의 TI-1000급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보다 가볍지만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며 낚싯대에나 쓰이는 일반 탄소 섬유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우주 공간과 심해를 견딜 수 있는 오직 선진국만이 보유한 전략 자산입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에 의해 마침내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성과는 곧바로 전 세계 방산 및 우주 항공업계의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초고강도 탄소 섬유가 국제 정치학적으로 전략 물자 (strategic material)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 Aero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사회는 미사일이나 로켓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가 간 이동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T1000급 탄소 섬유가 바로 그 통제 목록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 간의 신뢰나 허가 없이는 수입조차 불가능한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과 자주 국방은 영원히 외세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하려 해도 소재 공급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목줄입니다. 하지만 효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들의 양산 성공은 이 목줄을 스스로 끊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사일 탄두를 더 가볍게, 사거리는 더 길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에 우리 손으로 만든 소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산 소재의 품질은 이미 경쟁사 제품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뛰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소재의 국산화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 공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주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산업계가 당혹스러워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에는 소재 공급을 무기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탄소 섬유 공급망의 새로운 K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도가 일본 독점에서 한일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매출 상승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등급이 한 단계 격상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서 우리가 안보라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 경제를 살지울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국방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면 신소재 산업은 국가의 번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소 경제, 하이드로젠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소차가 미래라고 하지만 왜 아직 도로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큰 기술적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저장 용기입니다. 수소는 가볍지만 부피가 커서 무려 700기아바이라는 엄청난 고압으로 압축해야만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탱크를 기존의 강철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탱크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차가 굴러가지 못하거나 화물을 실을 수 없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여기서 T1000급 탄소 섬유가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강철보다 10배 강하면서도 깃털처럼 가벼운 이 소재로 탱크를 감싸야만 폭발의 위험을 막으면서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즉 탄소 섬유 없이는 수소 경제라는 미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수소 연료 탱크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 시장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밸류체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을 가진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공급하는 효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도요타와 도레이의 연합으로 시장을 선점하려 했지만 이제 한국도 독자적인 드림팀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탄소 섬유 분야만큼은 중국이 쉽게 넘볼 수 없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수소 탱크가 터지면 그건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격차는 아직 큽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반도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갔듯이 이 검은 실 한 가닥이 대한민국의 수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술에 열광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50년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검은 반란, 탄소 섬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산업사가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선도자 first mover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일본 도레이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의 인증 장벽은 철옹성처럼 높습니다. 우리가 기술은 개발했지만 시장 점유율을 뒤집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기 위해 가격 덤핑이나 특허 소송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정부는 R&D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기 식이 아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초격차 기술에 집중 투하해야 합니다. 기업은 당장의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증설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소재 하나가 끊기자 공장이 멈출 뻔했던 그 치욕을 말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오직 대체 불가능한 기술뿐입니다. 이제 탄소 섬유는 제2의 반도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의 쌀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열을 견디고 탄생한 저 검은 실처럼 우리 경제 또한 숱한 위기를 견디며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본이 수출기를 막았던 그날이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소재 독립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 1위 탄소 섬유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